정은경 청장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은 90% 이상 그리고 성인층은 80% 이상이 돼야 한다라는 건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 특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60대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보호가 되어야 이제 만에 하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그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바이러스 공격이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활동량이 많은 성인 전체로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 정은경 청장은 그 백신 접종률을 한 80% 정도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딱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60대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약 85% 정도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걸 지금 끌어올리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이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고령층 접종 90% 이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고령층을 포함한 성인 전체 백신 접종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정부 목표는 70%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10%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이라고 하면 18세 이상이 성인입니다. 그러는데 18세부터라고 하면 이제 뭐 고3 정도부터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0세에서 19세까지가 약 88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 17%. 그러는데 18세, 19세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0세부터 17세까지가 얼마 되느냐 하면은 700만 명 정도 되면서 전 인구 대비 13.5%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18세 이상이라고만 하면 86.5%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고령층에서 90%는 저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에서 80%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인 18세 이상부터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86.5%인데. 그러니까 6.5% 빼고 나머지 80%가 맞아야 된다는 통째로 다 맞아야 얘기잖아요.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20대나 30대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에 임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어떤 이유 때문에 저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으면은 80%를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40대들도 사실은 거의 80% 가까이 접종을 해야 그렇습니다. 예. 이제 채울 수 있는 이게 달성이 목표치라는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정 청장이 사실 고령층 90%는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성인 80%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게 이제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정 청장께서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실은 이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접종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죠. 협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 청장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정 청장이 공식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이제 정부의 의지가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전 국가가 일상으로 복귀한다. 이거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한 60% 정도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60%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정 청장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처음에는 기준을 좀 높게 일부러 설정하신 게 아닌가.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로 볼 때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논란을 처음부터 만들게 되면 가보지도 못하고 논란에 휩싸여서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정 청장께서 80%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꼭 참여해 달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80%가 안 되더라도 분명히 위드 코로나로 가기는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황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가 된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동료 차원에서 현실적인 기준보다 살짝 높게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교수님의 의견이신 거고. 자,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를 좀 끌고 와서 우리가 좀 접목을 시켜보면요. 일반인들 86.5%의 성인 중에 80% 이상이 맞아야 되는데 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게 결국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백신 접종 의무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10명 중 6명은 백신 접종의 의무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도 슬슬 의무화를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의무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냐면 백신을 의무화하지 않았더니 백신을 많이 접종한 주에서는 80% 이상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에서는 심지어는 30% 정도밖에 백신 접종률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새롭게 유행을 시작하니까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 환자가 치솟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 숫자도 같이 치솟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미국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부 민주당 주지사나 혹은 시장에 있는 주에서는 식당이나 박물관이나 경기장을 출입할 때는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예.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출입 금지하겠다. 와 같은 네. 사실상 그 효과만 놓고 보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들을 지금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가 추석 전에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했고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 10월 정도가 되면 그분들이 3주, 4주가 되어서 2차 접종을 할 테니까 백신 접종이 다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그 30%들 사이에서 30% 중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는 한 13%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한 17% 정도의 성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치솟고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서 위중증 환자라든가 혹은 사망자가 나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혹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못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백신 접종을 맞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거 저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예. 정부가 그러기 전에도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던가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각 기업별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거나 혹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매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혹은 우리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치료하지 않습니다라는 흐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이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 하나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돌파 감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계속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는데 계속 이제 위험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료 체계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의료 자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걸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손실들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안전 또 사회의 안전에 기반해서 그 위험을 감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다양한 이유 그것이 종교가 되었던 개인의 신념이 되었던 또는 백신이 주는 잠재적인 위험이 걱정이 돼서 안 했던 아무튼 그런 것들을 회피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제 백신 접종이 많아지고 본격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국민들 여론이 어떤 형태로든지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댓글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처럼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형태의 목소리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점점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또는 네. 아마 정부 당국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아마 조치 사항들을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준비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만만한 일이 아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을 죽어도 하지 않겠다라는 분이 우리나라 전체 시민의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10%의 백신 접종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분들의 또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정치권이 나타나죠. 예, 여러 정치인들이 또 예.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염두에 두면은 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정부나 혹은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민간 영역에서 좀 먼저 네. 백신 접종 인센티브의 형태와 결부가 된 여러 가지 형태의 디스인센티브 같은 것이 마련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분명히 그런 논란이나 혹은 그런 갈등이 이 코로나 특보에 앞으로 한 2, 3개월 안에 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은경 청장의 브리핑 들어보니까 정은경 청장이 생각하는 방향,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를 해도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방역을 푸는, 그러니까 영국식의 그런 방향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럼 그게 어떻게 위드 코로나냐, 지금이랑 달라지는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정은경 청장이 바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더라도 정은경 청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실내에서 마스크는 가장 늦게까지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영국식으로 한꺼번에 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안 한 분들이 상당히 희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께서 하고 계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안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는 그나마 그분들도 보호하는 형태의 위드 코로나를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야 그러면 그게 무슨 위드 코로나냐? 아니에요. 왜 아니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10명, 20명, 30명도 모이게 하겠다. 이렇게 갈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도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이게.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지만 다양한 형태로 매우 디테일하게 준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외는 어떻게 할 거고 실내는 어떻게 할 거고 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 두기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계속 점차 디테일을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단지 피상적으로 마스크만 생각하셔가지고 마스크 못 여는 그런 위드 코로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 정은경 청장도 예. 그렇게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점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네,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 좀 살펴봤는데 이 부분 서울대 의대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거리두기와 관련한 연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초기 2주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이제 거리두기는 거의 대부분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 뭐 몇 인 이상 금지하고 네, 몇 인 이상 금지 이런 건 예. 거의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는데 이제 산밀 조건이 조성되어 있는 실내 환경 경우에는 예. 그렇게 모였을 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가 될 것 같고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은경 청장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아마 제일 늦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도 사실은 맞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겨울로 이제 여름이 지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흡기 질환의 계절이잖아요. 예, 독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계절 독감이라든가 계절성 감기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겨울에 마스크를 특히 실내에서 착용을 하면은 그런 모든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번 겨울까지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업장별로 영업 중단하고 이런 거는 좀 풀어질 수 있겠군요. 이제 자영업자들을 당연히 위해서. 풀어지겠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